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11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부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영향도 조금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무슨 지표가 나오고 무슨 지표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와 달러가 좀 크게 올라갔던 것이 주식시장의 일부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이 오늘 신흥국 증시 좀 약한 나라들한테는 이런 점들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좀 내려보면은 아시아권에 있는 이런 증시들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험 자산의 어떤 강한 그런 힘이 조금은 좀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해요. 물론 근데 각자 이슈에 의해서 이렇게 강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 전 세계적으로 다 분위기가 안 좋고 막 급락폭락 이런 게 아니에요. 일부 어젯밤에 지표의 영향으로 금리와 달러 이런 것들이 크게 움직이면서 뭐 일부 흔들리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낙관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이런 나라들이 찔끔찔끔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추세적인 하락의 위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상승 중 눌림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전부 다요. 대부분 다 상승 중 눌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할 만한 건 일단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어떤 시장의 어떤 변화의 신호 이런 거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시간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 이런 지표들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또 그리고 컨슈머 엑스펙테이션하고 컨슈머 센티먼트 이런 지표들 어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긴 할 겁니다. 매크로적인 변수에 별로 미국 증시가 관심이 없다가 금리와 달러가 크게 급등하니까 조금씩 이런 변수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하여튼 오늘 밤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이런 지표들 참고적으로 발표가 있다라고 알고만 있자고요. 이런 지표 영향을 조금 미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일들, 아시아 증시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 달러 인덱스인데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내내 계속해서 좀 급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점들이 아시아 증시에 일부 좀 악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죠. 어제 지표의 영향으로 달러는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탄력적인 상승, 바닥 만들었고 탄력적인 상승 꺾인다는 신호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가지 환율들이 좀 그렇게 움직였겠죠. 그에 맞게 보시다시피 위안화 약세 올라가는 게 맞죠. 위안화 약세. 근데 아직 큰 방향성은 혼조합니다. 그죠? 중국 위안화, 달러 위안입니다. 그냥 혼조한 그런 구간. 근데 분명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금 이게 중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일단 미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긴 해요. 하여튼 근데 이게 올라와서 그런지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 좀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상해 종합만 볼게요. 요렇게 그죠? 환율이 저렇게 급등을 해서 그런지 일단 답답한 구간입니다. 오늘 이 MLF 금리가 일종의 기준금리라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 일단 동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 증시 하여튼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습니다. 얘도 자칫 잘못하면 이제 둥그스름한 천장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얘도 위기의 신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일단 답답한 그런 구간 안에 있다. 모양만 체크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살펴볼 건데요.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근데 분명히 얘도 일단은 하락은 제한입니다. 하락 마감했지만 양봉 어떤 지지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추가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는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만은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의지도 없는 겁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서 방향성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급락을 이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근데 더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니 기본적으로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려고 시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일단 기본이 되긴 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가 붕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건 아래로 빠지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미긴 한데 근데 아래쪽으로 빠진다면은 이제 급락폭락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 엔화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체크만 하자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엔화가 약세 흐름 나타나는 것은 일본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 엔화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 달러 엔이죠. 엔화가 떨어질 때 일본 증시는 수출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면서 급락을 했었잖아요. 이거 BOJ의 매파적인 발언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일본 증시가 빠진 건데, 지금 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본 증시는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조금 전에 개장한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약간 답답한 모습.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가 지금 다 답답합니다. 위험 자산들이요. 비트코인도 오늘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 이어나갔고요. 비트코인도 모양만 보자고요. 예, 요렇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뭐 어떤 의미 있는 위기의 신호에 추세 전환한다라는 그런 위기의 신호는 없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막 하루에 움직였다 막 5%, 10%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지금 오늘 현재 이게 4% 지금 급락 중인 건데, 이 4% 급락이 추세 전환의 신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4% 폭락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고, 계속해서 어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고점 높아지고 어떤 건전한 조정을 통해서 저가 매수세 만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어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위험 자산들에 대한 낙관론이 뜨뜻했던 분위기, 뜨거웠던 분위기가 다소 좀 식어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위험 자산들의 분위기가 식어가는 거는 좋은 거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아래쪽으로 하락 전환을 위한 뭐 그런 위기의 신호 이런 게 아직까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뭐 시장에 어떤 특별한 변화의 신호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것도 보시면 뭐 물론 지금 요즘에 답답한 구간이고 아직 이 음봉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서 다소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나 이런 게 좀 이제 제한되고 부담스러운 구간이나, 근데 분명히 이 상승 추세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상승 추세를 죽이려면은 여기서 확인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아직까지 그래서 시장이 낙관론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강세장이다. 어떤 추세적인 하락 그런 위기 없고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부담이 있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하기는 너무 빠른 겁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면 근데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는. 너무 오랜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오랜 장기간의 평화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위험자산 랠리가 요렇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고변동성으로 난리법석을 부리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경계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S&P 지수가 지금은 차분하게 잘 이렇게 상승 채널형을 그리며 잘 올라가고 있지만, 얘가 자칫 잘못하면 2, 3거래일 만에 한 달, 두 달 올랐던 거 다 되돌리는 그런 급락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밤이 만기일이죠. 물론 반드시 만기일이라고 막 시장이 막 난리가 나라는 그런 법은 없는데, 이게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이런 빅스의 하방 경직성 이런 상승 추세가 합쳐져서 어떤 효과를 낸다라면 사실 시장이 좀 굉장히 급격하게 이유 없게 좀 자빠질 수도 있긴 있어요. 지금 뭐 어떤 시장이 꺾인다는 그런 막 엄청난 악재가 있고 꺾인다는 징조도 없지만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뭐든 좀 지나치면은 되돌림이 나타나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좀 그런 깜짝 무슨 일을 좀 약간은 좀 경계는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주식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지수 상방 베팅으로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시장을 잘 추종해서 수익 나신 분들은 어쨌든 슬슬 이제 현금은 조금씩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방 베팅 하라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다음번에 뭘 베팅할까 기다리고 있냐면은, 요거 금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장기물 금리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것이다. 에다 베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 4.3 부근에 의미 있는 저항을 여기서 아직 의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금리 하락 베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한국 증시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2% 급락했네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또 조금 좀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됐다. 완전히 고점 높아지면서 전환이 되긴 됐는데요. 어제 나왔던 양봉은 이 전환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반드시 훼손시키지 않고 지켜줘야 되는 양봉이긴 해요. 근데 재밌게도
오늘 어제의 양봉을 완전히 다 붕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상승했던 걸 완전히 다 되돌리고 또다시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제의 상승은 뭐다? 어제의 돌파 한착은 속임수일 수 있겠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물론 오늘 이게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게 상승 추세가 꺾인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건전한 상승 추세 중에 건전한 조정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중요한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서 어제의 양봉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한 거고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하루 만에 다 붕괴가 된다면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었는데 이 매수세를 오늘 더 강력한 매도세로 완전 감싸버린 거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더 그만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긴 등장한 거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조정의 의미밖에 없긴 하나, 근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뭐 제가 당장 뭐 일단 청산해야 될 그런 이유는 없겠죠. 일단 조금은 더 들고 가볼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추세적인 하락 그런 이야기는 못 합니다. 아직은요. 중요한 지지선, 뭐 최소한 글쎄요. 지금 뭐 추세적인 하락 위기 뭐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은 최소한 여기 355 정도 이런 자리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조금 위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하락하니까 뭐 일단 하락하니까 뭐 조금 더 일단 들고 가 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자리쯤에서 제가 포지션 청산하는 게 일단 맞긴 맞습니다. 어제 일단 양봉이 나왔고 이렇게 되돌리니까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방 포지션 조금씩 줄여나가고 상방으로 물량 늘리는 게 사실 이제 정석적인 대응이긴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하방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어제 양봉의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면 이건 하방 포지션 조금씩 청산하고 여기서 상방 물량을 늘리는 게 정석적이긴 한데, 근데 일단은 뭐 저는 일단 수익을 깔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가보는 걸로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거는 정석적인 대응은 아니고 그냥 이제 저만의 이제 독특한 어떤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함부로 따라 하시거나 뭐 그러면은 좀 곤란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뭐 투자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 투자 스타일에 따라 맞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다만 손해는 깔고 앉으시지 마시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계속해서 길게 갖고 가서 그냥 끝을 보려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 따라서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좀 잠깐 보자면요. 하여튼 지금 옵션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렇게 옵션 이거 두 개 더한 걸 양합이라고 하는데요. 5.6, 6.7 이거 더하면은 얼마죠? 그러면 한 12 가까이 나오죠. 굉장히 비싼 값이긴 합니다. 평상시에 예전에는 하여튼 지금 12 가까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비싼 값이긴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고, 지금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풋옵션들 이런 것들 보시면요. 그죠? 풋옵션들을 봐도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어제 하락했던 거 이런 거 다 되돌리면서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풋옵션이 죽었던 게 뭐 언더슈팅이었구나.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일단 한번 있게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자리들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 자리들 돌파한착은 아직 안 했으니까 아직은 뭐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하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튀어나오고 있고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조금 좀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고 그런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상승 추세 중이고 가벼운 조정에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냥 특별히 뭐 어떤 대응을 하고 그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 말씀드렸고, 뭐 풋옵션 그런 것도 그죠? 아직까지는 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연속적으로 어떤 하락을 하면은 이제 좀 하락으로서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라인 돌파한 장에서는 위로 갈 거다라고 봤는데 위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래로 전환도 안 되고 그냥 뭐 계속해서 그냥 답답하게 하여튼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좀 부진했네요. 그죠?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정 지속,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등장하지 않았으니 계속 빠질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그냥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도 제한, 아래쪽으로도 제한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답답한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 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 나스닥 그 자리 오늘은 지지력을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일단 안 좋죠. 일단은 매도세가 많고 다들 아래쪽으로 일단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을 테스트할 건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8,110 아니면은 18,170 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매물대 혹은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지력을 오늘 테스트할 것 같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지지력 테스트하는데 이 자리가 붕괴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조정인데 이 자리 붕괴되면 가격 조정이 되니까 좀 물량이 쏟아질 수 있겠죠. 변동성 지수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지수가 방향을 틀면서 변동성이 터지면 우악하고 굉장히 빅스가 많이 튀어오를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밤에 그런 지지력을 보자고요. 이런 자리가 붕괴된다 해도 추세적인 하락 그런 건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여기서 하락한다 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한다 해다 베팅하는 거는 다소 좀 투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격 조정이 나오면 주식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일단 되긴 될 겁니다. 한 번은 일단 그런 기회가 오긴 올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락을 한다라면은 주식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그런 부분 또 잘 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볍게 그냥 여기 정도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